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권자연입니다. 네, 달러 인덱스는 여전히 109를 가리키고 있긴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2거래 연속 안정세 보여주면서 오늘 외국인의 현선물 순매수가 1조 원 넘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상승 종목 개수가 월등하게 많았던 하루였는데요. 내 종목은 왜 한 가지 고민되고 걱정되시는 투자자분들 참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2시간 동안 종목 이야기, 시장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한테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섹터 이 미국 증시와 커플링되면서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관련된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도 오늘 반등 나온 종목들 많습니다. 보유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손실 중이다 하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면서 다음 주 시장 좀 든든하게 대비해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 거래대금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시원하게 상승을 해줬는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1.87% 강세 움직임 보여줬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 6% 넘는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DS단석도 바닥권에서 오랜만에 올라오면서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 탑3에 이렇게 당당하게 이름 올렸습니다. 두 자릿수대 급등이 나왔고요. 이수페타시스 저희가 어제 시간의 거래 특징주로 다뤄드렸었죠. 오늘 소액 주주들과 소통하겠다라고 밝히면서 5% 넘게 상승하기도 했었는데 상승폭은 조금 줄여내면서 3.64%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네이버도 꾸준한 관심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에는 오늘도 역시나 로봇 관련주들이 대거 랭크되어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제 급등에 이어서 오늘도 10% 넘는 강세 움직임 보여줬고요. 하이젠 RNM은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굉장히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오늘 0.40% 상승 마감했습니다. 알테오젠도 오늘 6% 넘게 상승했고요. 양자 암호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들도 이렇게 대거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확인해봤고요.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권영우 대표 그리고 정선호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장 먼저 살펴볼 기업은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정말 시원한 상승이 나왔는데요. 다음 주에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죠. 당장 다음 주 수요일인데요. 예상되는 영업이익 추이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정말 확연하게 갈리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의 DX 부문을 제외하고 반도체 부문, 이 DS 부문만 따로 떼어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2분기에 6조 4,500억 원을 찍으면서 고점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영업이익 추정치가 좀 반토막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3조 7천억 원 예상하고 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 확연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증권사 컨센서스가 8조 481억 원가량입니다. 정선호 대표님께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SK하이닉스의 상승이 굉장히 눈에 띄었잖아요. 시티은행에서도 SK하이닉스를 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영업이익 추정치도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 컨센서스를 확 올려잡았거든요. 목표 주가를 27만 원으로 설정했던데 추가적인 시세도 가능할까요? 일단은 충분히 추가적인 시세 분출도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어디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냐고 하면은 당장 이제 다음 주에 다가올 이제 CES 2025죠. CES 2025에서 보통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다양한 기업들이 여기서 어떠한 제품을 선보이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HBM3E에 대해서 16단을 이 샘플을 공개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고요. 중요한 건 이제 이 부분 역시가 업계에서 세계 최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발표 이후에 또 어떤 이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주냐에 따라 가지고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고서 SK하이닉스의 추가적인 주가 상승도 가능하다 생각해보고 있고 사실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업종들이 물론 실적도 중요해요.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실적도 굉장히 많이 중요하지만 사실 이 실적이 받쳐주지 않음에도 기대감, 모멘텀만 가지고도 올라가는 기업들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입니다. 실질적으로 과거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가 실적이 안 좋게 나올 뿐이지
과거에는 매해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대한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주가는 빠졌던 게 삼성전자였던 만큼 이런 반도체에 대한 기업들이 실적만 가지고서도 사실은 뭐 간다 안 간다라기보다는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모멘텀이 더 중요하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반도체라는 섹터에 있어서 또 모멘텀이 다가와 주는 게 이제 CES에서 또 이제 엔비디아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또 나와주기 시작하죠.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CES의 이제 엔비디아 CEO 이제 젠슨 황 같은 경우는 기조 연설을 이제 또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기조 연설자를 이제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그해 트렌드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전 세계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이제 분석을 하고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이제 추려서 연설자로 이제 보통 선정을 하고요. 거기에 하는 사람이 관련되어 있는 뭐 기업 이제 이 젠슨왕 같은 경우는 이제 연설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역시나 엔비디아겠죠. 그런 기업들이 그 해에 아니면 그 직전 해에 뭐 엄청난 큰 이슈가 됐다라든지 또 이제 될 거다라고 많이 예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엔비디아의 또 이제 CEO의 기조 연설과 함께 다시 한번 엔비디아라는 이 기업의 강한 주가 랠리를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좀 생각해 보고 있고요. 그럼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여기서 뭐 AI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이슈도 있겠지만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되어 있는 이슈도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역시나 반도체 관련되는 섹터들이 엔비디아와 함께 또다시 상승할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역시나 엔비디아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섹터들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승 탄력 모멘텀은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SK하이닉스의 차트를 또 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너무 메리트 있는 게 과거의 저항대죠. 과거의 고점대를 지금 뚫어내는 게 거의 4년, 5년 만에 뚫어냈어요. 그래서 SK하이닉스라는 기업의 고점대를 차트상 5년 만에 뚫어냈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이 무너지면서 조정이 나와주는데 그 구간대를 지켜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이번 시장에서 상방 흐름만 잘 잡아준다라고 하면은 못해도 쌍봉 흐름을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진짜 흐름만 더 좋게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신고가 패턴으로서 과거에 정말 뭐 1900년대 이때까지도 뭐 노려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해보면서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을 조금 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 추가적인 시세가 가능할지 엔비디아의 주가 움직임과 함께 좀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암울한 상황입니다. 연말부터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하향 레포트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증권사의 컨센서스는 일단 영업이익 8조 5천억 원가량이고요. 목표 주가는 84,440원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고 영업이익 전망치도 지금 컨센서스 대비해서 계속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증권이 15%나 하향 조정하면서 영업이익 추정치를 7조 2,600억 원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그래도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한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입니다. 84,000원으로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를 유지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권영우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 지금 적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뭐 디램이나 낸드 가격도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다. 이런 소식들만 들려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HBM 쪽에서 좀 긍정적인 뉴스가 들려오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오늘 반등을 한 건지 좀 유의미하게 봐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오늘 어떤 상승을 주도했던 거는 아무래도 최근에 그 반도체의 그 트렌드가 범용 반도체에서 이 ASIC 맞춤형 반도체로 키워드가 옮겨가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 전일 미증시에서도 엔비디아가 반등이 나왔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최근에 브로드컴 주가가 상승했었던 것이 이제 ASIC 맞춤형 반도체에 대한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던 부분인데 오늘 엔비디아의 ASIC 사업을 신설하면서 어떤 이런 ASIC 사업부에 대해서 그 맞춤형 반도체에 대한 의지를 좀 높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엔비디아와 협력하는 어떤 하이닉스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이닉스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이 삼성전자에까지도 같이 영향이 들어온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어쨌거나 외국인의 좀 순매수가 좀 나타나서 선물, 현물 어떤 그 파생 시장에서의 패시브 자금 유입으로 삼성전자까지 같이 반도체 전반적으로 좀 상승이 나왔던 그런 부분 같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 시티은행에서 이제 리포트가 PC, 디램 쪽의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나 서버 쪽으로 상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선호주로 그래도 하이닉스를 꼽는다. 이런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게다가 하이닉스의 그 CS 2025에서
HBM 16단을 공개한다. 뭐 이런 소식으로 이렇게 물 들어올 때 노젓는 형식으로 좀 상승이 좀 많이 나온 것 같고,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하이닉스보다 지금 이렇게 주가가 좀 부진한 이유는 아무래도 그 범용 반도체의 그 트렌드, 그러니까 ASIC, 이 맞춤형 반도체로 지금 넘어가지 못하고 있고, HBM에 대한 양산도 계속 긍정적인 기사는 나오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게 가시화된 적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 뚜렷한 뭔가 이렇게 가시화되는 어떤 실적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가장 반도체 업황에서 우려가 될 만한 포인트가 이 중국 창신 메모리 반도체에서 이 DDR5를 이제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DDR5 이 범용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양분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전 세계 시장에서 한 75% 가까이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양분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중국향 그 수출 비중도 꽤 크거든요. 근데 창신 메모리 반도체에서 이런 시장 침투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 먹게 되는 그 이 캐파에서 나눠 가져야 되는 파이가 이 창신 메모리 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고, 현재 그것이 바로 이 D램 재고가 쌓이는 식으로 지금 눈에 보이고 있고, D램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안개 속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우려가 좀 종식이 돼야 그 다음에 좀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의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나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D램 가격은 어쨌거나 하락을 하고 있지만 지금 원화가 굉장히 지금 싸지고 있지 않습니까? 원화 약세고 지금 강달러라기보다는 이제 원화만 약세이기 때문에 어떤 환율에 대한 모멘텀으로 D램 가격 하락에 대해서 충분히 좀 방어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적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바닥을 저는 지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컨센서스에 부합하게만 좀 나와주기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투톱 점검해봤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거래대금 3위에 올라와 있는 아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9.92%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정선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톤의 시가총액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1,800억 원 정도인데 오늘 거래대금만 1,900억 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양자 암호 섹터로 이렇게 강한 거래대금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뭐 양자 내성 암호 관련돼 있는 부분은 저는 이제 좀 시작하는 부분이다 좀 생각하고 있고요. 참 이게 아쉬운 게 양자 컴퓨터 관련되는 섹터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출발을 좀 늦게 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미국 뉴욕 시장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실스크라든지 아이온큐, 리게팅 컴퓨팅, 퀀텀 컴퓨팅, 디웨이브 등 다양한 이제 이 양자 컴퓨터 관련되는 섹터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요.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사실상 뭐 3개월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최저 상승폭이 500%가 넘어가고요. 최대 상승폭이 3,500%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3개월을 기준으로 한 거지 뭐 최저 대비 최고점까지 연결하게 된다고 하면은 뭐 4,5,000%의 상승폭도 나와요. 그만큼 이제 작년 한 해 사실 뉴욕 증시에서 핫했던 거는 양자 컴퓨터 섹터다라고 보시는 게 좋은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반영하기에는 원래는 우리나라 커플링 현상이라 해가지고 뉴욕 시장에서 어떤 섹터가 강하게 올라가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들의 매수세와 함께 그런 것들이 같이 올라가주는 테마 형성이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작년 같은 경우는 대단히 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양자 컴퓨터라는 부분이 좀 뒤늦게 나와주는 부분이고 지금은 오히려 양자 컴퓨터보다도 양자 내성 암호를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존에는 양자 컴퓨터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리게팅 컴퓨팅이라든지 아이온큐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굉장히 많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그 뒤에 추가적으로 또 강한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던 게 실스크라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실스크라는 기업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결국에는 양자 컴퓨터를 상용화 시키는 데 있어서 핵심이 뭐냐? 바로 보안이라는 겁니다. 보안.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 것 같은데 양자 컴퓨터 영역에 있어서는 이걸 상용화를 무조건적으로 시킬 수가 없는 게 우리 자율주행 로봇도 이게 기술력은 있지만 이게 규제 때문에 상용화에 있어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양자 컴퓨터 역시도 뭐 할 수밖에 없다. 이게 누군가가 상용화 시켰을 때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금융권이라든지 심지어 비트코인의 이런 보안까지 블록체인 이런 기술까지 다 뚫어버린다라고 하면은 이걸 맨 처음에 상용화 시킬 수 있는 국가가 뭐 하게 된다. 전 세계를 그냥 마비시키기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여기에 있어서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자금을 쏟아붓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혹시나 중국이 먼저 여기에 대한 기술 상용화를 선점해버리게 되면은 방어하는 부분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역시나 미국 같은 경우도 여기도 말도 안 되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자 컴퓨터라는 것이 상용화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무엇이든 뚫을 수 있는 창이 있다라고 하면요, 무엇이든 막을 수 있는 방패까지 따라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슈가 되고 있던 게 양자 컴퓨터를 막을 수 있는 양자 내성 암호라는 부분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양자 내성 암호는 사실 이제 CES에서도 양자 컴퓨터 관련된 부분이 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이제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은 또 보안 관련된 섹터가 또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당장 이제 이 양자 컴퓨터라는 영역이 또 이제 들어서게 되면서 올 한 해를 양자 컴퓨터의 해로 지정했던 만큼 분명히 양자 컴퓨터의 강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보안 영역, 거기에 핵심이 양자 내성 암호라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꼭 가지고 가보는 게 좋다라 말씀드리고 싶고, 아톤이라는 부분은 지금 그런 과제에서 봤을 때 사실 뉴욕 증시를 보면요, 아톤은 그냥 진짜 오른 것도 아니에요. 아톤은 지금 뭐 앞으로 정말 우리가 커플링 형상처럼 우리나라 증시가 뭐 별다른 악재가 또 나와주지 않고 다시 상방 흐름 잡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향후 아톤이라는 기업이 뭐 2배고 3배고 더 올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그 양자 컴퓨터는 강한 이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까지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기업은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거래대금 상위 탑4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10% 넘는 급등 시세를 보여줬는데요. 오늘 중국 쪽에서도 좀 긍정적인 내용이 들려왔고, 2차전지 관련주가 테슬라 급락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상승해줬습니다. 권영우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이 상승을 좀 유의미하게 지켜봐도 괜찮을까요, 대표님? 2차 전지 산업의 오늘 그 상승은 이걸 추세 전환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중국에서 수출 통제, 기술 수출 통제를 시작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국내 기업들의 충분히 반사수혜 될 수 있냐, 어떤 이런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늘 주식 시장에서 2차 전지 섹터로 좀 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배터리 생산량의 한 70% 정도를 중국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런 배터리 기술 수출 제한을 사실 글로벌, 그러니까 모든 나라한테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중국도 지금 미국이랑 지금 보이지 않는 어떤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 수출에 대한 타겟이 정확히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수출 제한을 하게 된다면 이제 국내 기업들이 중국에서 이제 그 물자를 이제 공급받아서 그거를 다시 미국에 우회적으로 이렇게 수출하는 방식이 된다면, 이 구조가 성립이 된다면 충분히 반사수혜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오늘 2차 전지 반등은 이런 어떤 수출 제한에 대한 어떤 모멘텀보다도 현대차가 미국에서 이제 보조금 7,500달러의 한 대당, 차 한 대당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는 그런 이슈가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7,500달러면 지금 환율로 따지면 한 1,0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럼 차량 한 대를 샀을 때 1,000만 원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기차의 수혜가 될 수 있는 이벤트인 것은 확실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어떤 그런 단발성 포인트로 좀 상승이 나왔던 것 같고, 이것이 진짜 추세 전환이 되려면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야 되고요. 배터리 셀 대기업인 이제 뭐 LG엔솔이라든지 뭐 삼성 SDI, 그리고 SK온, 이런 기업들의 공장 가동률이 높아져야 되고, 또 이제 리튬 가격이 상승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에서 워낙 이제 그 배터리를 덤핑으로 이제 많이 싸게 팔다 보니까 이런 가격에 이제 반등이 나오지 않아서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양극재 기업들 포함해서 뭐 응급재, 이런 그런 어떤 소재 쪽, 2차 전지 소재 쪽 기업들이 계속 지금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가시화가 되려면 우리 좀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중국 수출 규제에 대한 반사 이익보다는 현대차, 기아의 IRA 법안 통과 덕분이었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일단 추가적인 시세가 가능할지는 실적을 조금 더 뜯어봐야 할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에코프로로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확인해봤고요. 여러분들 종목 고민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금요일에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